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어느 양반가 이참봉 댁 마님 연하는 오늘도 시부모님의 약재를 다리고 있었습니다. 어머님, 약 드실 시간입니다. 연하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. 병든 시부모를 3년째 극진히 모시며 몰락해가는 집안 살림을 꾸려온 그녀였습니다. 남편 이참봉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한 뒤 술과 기방 출입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연하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마님, 큰일 났습니다. 하녀 매화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. 도련님께서 기생 홍매를 데려오신다 하옵니다.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.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님을 내보내라 하셨습니다. 이참봉이 대청마루에 떡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.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기생 홍매가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. 연하, 그대와는 이제 끝이요. 혼인할 때 받았던 혼수만 챙겨나가시오. 도련님,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소첩이 무엇을 잘못했기에? 잘못? 3년을 살았어도 자식 하나 없지 않소? 게다가 그대는 너무 고리타분하오. 이 집엔 이제 홍매 같은 화사한 기운이 필요하단 말이오. 홍매가 낄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. 어머, 도련님. 저 아줌마 얼굴 좀 보세요. 늙고 볼품 없어서 어쩌나. 연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. 하지만 그녀가 정말 절망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. 어머님, 아버님은 어쩌시렵니까? 두 분 모두 병환 중이신데. 이참봉이 손사래를 쳤습니다. 그건 홍매가 알아서 하겠지. 어서 나가시오. 그날 밤 연하는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.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모셨던 시부모님, 한평생 사랑했던 남편,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. 하지만 연하는 몰랐습니다.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 중 낡은 항아리 하나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. 3년이 흘렀습니다. 이참봉 댁은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. 홍매는 이참봉의 재산을 물쓰듯 하더니 돈이 떨어지자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시부모님은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해 얼마 안 가 돌아가셨고 이참봉은 빚더미에 앉아 집마저 날릴 지경이었습니다. 젠장, 연하만 있었어도. 술에 찌든 이참봉이 중얼거렸습니다. 이제야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연하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. 그 무렵 한양 최고의 비단 상단 청운상단의 대행수로 한 여인이 화제였습니다. 불과 3년 만에 무명상단을 한양 제일로 키워낸 수왕가. 사람들은 그녀를 정대행수라 불렀습니다. 그날도 정대행수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연하,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. 대행수님,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? 점주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. 3년 전 가져오신 그 낡은 항아리에서 금이 쏟아지다니요. 연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. 제 친정아버님께서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. 이 항아리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만 깨뜨리거라고 하셨지요. 친정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낡디 낡은 황토 항아리. 누구도 그 안에 순금 덩어리가 가득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. 연하는 그 금으로 미천을 만들어 장사를 시작했고 타고난 지혜와 성실함으로 청운상단을 키워냈습니다. 대행수님, 이참봉 댁에서 급히 뵙고 싶다 합니다. 심부름꾼이 전했습니다. 연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. 3년 만에 듣는 그 이름. 이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. 다음 날 연하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옛집을 찾았습니다. 한때 자신이 살았던 그곳은 이제 처참했습니다. 기와는 깨지고
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. 연하요? 이찬봉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. 남루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. 3년 전에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. 도련님, 아니 이찬봉 어른. 오랜만입니다.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. 제발 날 좀 도와주시오. 예정을 생각해서라도. 예정이라. 기생을 들이며 저를 내쫓으실 때도 그런 게 있으셨나요? 이찬봉이 꿇어앉았습니다. 내가 잘못했소. 제발 빚만 갚아주시오. 그럼 당신 종으로 살겠소. 연하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. 좋습니다.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. 그녀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. 이 집과 땅의 소유권을 제게 넘기십시오. 대신 이곳을 고아원으로 만들겠습니다. 어머님, 아버님께서 평소 불쌍한 이들을 돌보고 싶어 하셨으니까요. 이찬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.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요? 고아원 관리인으로 일하시면 됩니다.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속죄하시지요. 아, 물론 홍매 같은 기생은 이제 쳐다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.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. 청운상단 사람들이 쌀과 무명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. 대행수님 분부대로 이 동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드릴 물품입니다. 동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. 3년 전 쫓겨나던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. 연하는 마지막으로 이찬봉을 바라봤습니다. 찬봉 어른, 사람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. 특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을요.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.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찬봉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로부터 몇 년 뒤 그 고아원은 한양에서 가장 훌륭한 자선기관이 되었습니다. 정대행수는 더 큰 상단을 일구며 더 많은 이들을 도왔고 이찬봉은 평생 고아원 관리인으로 속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조강지천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. 그리고 연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한양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. 황금 항아리의 전설과 함께 말이지요.